경제수다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비즈트레이닝 안미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네. 수년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다양한 회사에 강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업이 어떤 조직인가를 이해하면 내가 거기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곳은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일하는 사람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어. 또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인재를 기업이 원하게 되고요. 또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 인간관계 기술 같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 아무래도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지요. 네. 근데 문제는 어렵게 입사를 하고요. 네.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 못 가서 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왜 그렇죠? 일단은 조직이란 곳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입사하자마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래서 들어갔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조직에서 정해준 문화가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문화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조직 사회를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 조건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이란 곳은 끌어주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팀플레이를 잘 발휘를 하면요. 어떤 상황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직 관계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각자 멋지게 수행해주면 조직의 생산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리더십에 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얘기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팔로우십이라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리더십보다는 팔로워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그 리더까지 성공하신 분들이 의외로 비서실 출신이 많으세요. 네. 그 이유는 내가 따르는 법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끄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읽고 예. 상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지시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리더십을 함께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저희도 선임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네. 저희가 그 후임으로서 어떤 지시를 받고 네. 수행하면서 그걸 배우거든요. 네. 그리고 후임이 들어오면은 어떤 장점이나 이런 건 저희도 그거를 숙지를 해서 후임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죠. 군대가 좋은 곳이라니. 네, 그렇죠.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팔로워십에서는 조금 더 필요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순응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팔로워십이 아니고요.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나도 팔로워지만 리더만큼의 비슷한 역량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진짜 팔로워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 김지혁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네. 팔로우십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리더십도요 유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리더십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또 누가 나누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재주의형 리더십은요. 리더가 혼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이건 이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타입이고요. 하지만 이 독재주의자형 리더십이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병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더십 유형은 방임주의적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대략적인 목표만 주고 나머지는 팔로워가 알아서 다 하도록 자유재량권 맡겨주되 팔로워의 요청이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만 자신의 의견을 이제 주는
케이스에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민주주의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두 의견을 모아서 자네도 의견을 내봐. 우리 팀의 의견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는 리더십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과거 저희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캐릭터들 보면은 1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들 보면은 네. 굉장히 굉장히 저기 모든 다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독단적인 약간 성격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게 또 매력이구나. 예, 그게 굉장히 그 그렇죠. 매력으로 꽂히곤 했는데 예. 요즘 아마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죠. 퇴출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바로 예.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즘 좀 인기를 얻는 좀 유형의 어떤 리더십이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수평적인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리더가 오히려 부하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설득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건드려주는 감성을 활용하는 감성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슈퍼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슈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나타나는 공통점은 어떤 거냐 하면 상대방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더가 딱 상황을 보고 답을 내려줬다면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지? 저 사람의 가능성은 뭐지? 저 사람의 아이디어는 어떤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요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 네. 그 수평적 리더십은 항상 성공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면 일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에는 리더가 이 팔로워들보다 경험과 지식이 아주 많을 때는 그냥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리더십을 써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 우리가 리더십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나라는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인가?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대상인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사용해야 되겠다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갖는다는 게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네요. 아주 어려워요. 그렇죠. 공부도 참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잘 형성돼 있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장병 여러분들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팔로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 직장의 리더들과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딪히는 이유들이 특별히 나와 있나요? 어떠한 경우에 부딪힌다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열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전까지 살아온 문화가 있고요. 또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한 조직 안에서 이제 섞이다 보면 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꾸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단점이 뭐냐면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옳고 그름으로 나눈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네. 인간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너는 모르고 나는 아는 능력의 문제로 판단을 해버리면 이런 갈등들이 해결할 그 기미가 아예 차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이제 세대 차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각 세대의 특징을 조금 서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각 세대 간의 특성을 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우리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세대는 X세대, 그리고 1982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 그 세대라고 하는데요. 한국이란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IT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 세계 첨단을 달리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각 세대 간의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